그러니까 관존민비와 산업공상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박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자 사농공상 상이 맨 밑이잖아. 옛날 직업에 있어서 선비, 사, 농업, 그 다음에 기술자, 공, 그 다음에 맨 밑이 장사꾼 아니야. 그러면 산업공상하고 관존민비를 합치면은 왜 감히 상이 감히 공이 될 수가 없는지.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주의적 견해라 그래가지고 소위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말인데 영어로는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라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일은 사업하는 것 자체다. 그걸 우리가 근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기업이 좋은 물건 만들고 고용하고 성공해서 세금 내고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기업한테 요구해. 이게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보다 더 진취적인 입장은 그 말이 기본이고 근본인 건 맞지만 요즘 기업은 너무 크고 자원도 많고 어떤 사회에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게 기업인데 기업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겠냐? 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관점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많은 자원을 기업한테 줬기 때문에 물론 시장을 통해서 샀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 성공적인 기업, 또 국가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큰 기업은 자기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느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진취적인 기업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근본주의적인 기업상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니공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미니공이라는 개념이 약한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2x2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쪽에는 관민이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사. 관민은 정부와 민간이고요. 공사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겠죠. 그죠? 사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민사. 내가 아까 치킨집 얘기했지만 그게 민사겠죠. 민간이 공적인 일을 한다. 민공이거든요. 민공. 공적인 민간 섹터. 그 개념이 약한 거예요. 공적인 민간 섹터 그게 뭐지? 아니 공은 무조건 정부지 왜 공이 민간 섹터가 있어? 이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장을 한다 하는 것을 영어로는 go public 그렇게 표시해요. go public이 뭐냐면 공기업화한다는 뜻이죠. go public, 공기업화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그러면 상장기업이 아니고 뭐죠? 국유기업이죠. 이게 굉장한 혼돈인데 이게 바로 뭐냐? 민이 공을 한다는 개념이 약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NGO가 사실은 민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단체 뭐 하는 거야 환경단체가. 민간인이지만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고 다른 NGO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많은 걸 하는 게 다 민간이 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약하니까 또 민간단체나 NGO들은 정부 돈 받고 일하다가 또 나중에 슬쩍없이 없어지거나 정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가져오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장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다. 일종의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공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이다. 개인 기업이 아니다. 상장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사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업.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 2x2 매트릭스로 돌아가면 그 한 셀이 민공, 민간이 공의를 위해서 일한다 라는 개념이 아주 약한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이면서 약점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그 관차에 보면은 공무수행중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공무수행중. 그냥 관차면 관차지 공무수행중. 그러니까 공무라는 게 굉장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공무를 나라님 관리들 그게 이제 옛날에 소위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관존민비라고 그러죠. 관존민비. 그게 바로 그 뿌리예요. 관존민비라는 것은 뭐냐면 관은 존중하고 민은 무시한다. 그런 사고.
중앙집권적인 사고, 서울 중심의 사고. 왜 서울 중심 사고냐? 왕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지하철 우리 정거장에 가보면 상행선, 하행선 그렇거든. 중앙청을 향해 가는 건 상행선이야. 하행선은 뭐냐? 서울에서 멀어지는 게 하행선이야. 그러면 4호선은 뭐가 상행선이고 뭐가 하행선이야? 그러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되는 건가? 그러니까 관존민비와 산업공상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박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자, 사농공상. 상이 맨 밑이잖아. 옛날 직업에 있어서 선비, 사, 농업, 그 다음에 기술자, 공, 그 다음에 맨 밑이 장사꾼 아니야. 그러면 산업공상하고 관존민비를 합치면은 왜 감히 상이, 감히 공이 될 수가 없는지. 근데 사람들이 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뭘 하는 거는 그건 가짜야. 안 돼. 모든 민간인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공적인 걸 추구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정부를 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를 구성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을 못해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공동체 의식이 약한 것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나만 위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는 의식이 무지하게 강하거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간이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 의식이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거 1776년이잖아요. 그때는 아직 대기업이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대기업의 등장은 우리가 1880년으로 보거든요. 1880년에 2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기업 규모라는 게 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시대만 해도 생산 단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자영업자밖에 없었어요. 빵가게 하는 사람, 철근 이거 두드리는 사람, 대장장이, 목수, 그 정도가 기업이었다고 할까?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없었다고, 아담 스미스 시대에는. 그런데 이렇게 큰 대기업이 생긴 거는 2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석유회사가 무지하게 큰 것들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철강회사,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회사, 석유화학회사, 그리고 이제 많은 대기업이 나오면서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생기면서 대기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이론은 1920년대 이후에 나왔어요. 기업인은 일단은 성공해야 기업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업인은 성공한 기업인이 보통 기업인이고, 훌륭한 기업인은 성공한 기업인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이 훌륭한 기업인일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기업이 결국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기업인, 의식이 있는 기업인, 그게 훌륭한 기업인인 것 같고, 그럼 훌륭한 기업인보다 더 훌륭한 기업은 뭐냐? 그거는 비전이 있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전이 있는 기업인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식이 있는 기업인. 그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생각이죠.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꼭 사회를 공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든다 하는 거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식이 있는 성공한 기업인,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업인의 모습 아닐까요? 협력업체 없이는 양산 조립업, 건설업, 중공업업이 불가능해.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종합건설 중공업 회장이 제일 잘났고 사장이 제일 잘났고 본부장이 제일 우위라고 착각한다.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구의 자연 환경을 우선 생각하면서 인류의 도움을 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고, 세계에서 제일 싸고 제일 좋고 제일 빨리 만들어지면 그건 최고 기업이야. 그게 인류 기업이야. 그게 인류 기업. 거기에 도덕성, 민족성, 인류애가
조금 가미가 되면 초인류 기업이다.